네, 금리 인상의 시대입니다. 미국 증시 좀 압박을 받으면서 3대 지수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왕이면 좀 연결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하고 두 가지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다. 상당히 엄청 급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글자 보면 오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기보단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지표 발표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다가 사실 어느 정도 낙폭이 만회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라든지 이러한 이제 강경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발작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동시에 저가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생각보다 우려감을 깊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CPI 관련돼서 이 발표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전부터 워낙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가 있었던 만큼 역시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왔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 7.2%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실질로 보게 되면은 0.6% 그리고 전년 대비 7.5%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1982년 2월 이후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자극적인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 물가 상승에 상대적인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게 되면은 음식료랑 전기 그리고 신차 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고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병목 상승으로 인해서 중고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매수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가 관련돼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이제 통계적 수치 자체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 속도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우려감이 확대됐다는 부분이었었고요. 이 CNBC에서는 월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상당히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현재 상황 자체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주전자를 미지근한 상태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 차가운 얼음을 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연준이 긴축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그만큼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더욱더 외파적인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일까지 100bp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월 1일 전까지의 FOMC 회의가 3번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월에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선호하기는 하지만 파월 연준의 의장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이 3월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이 물가 발표 직후에 한 50%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난주에 36%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3월에 50bp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서도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2bp가 올라오게 되면서 1.5%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2%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bp가 올라가게 되면서 2%를 뚫어내는 모습. 그래서 향후에 과연 정말 2%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4시 정도의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즉 굵직굵직한 종목들 위주로에 대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러셀 지수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지게 되면서 막판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실적 발표 관련돼서 해프닝이 있었던 어퍼멀팅스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아스트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6%가 하락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덜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겼는데,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 약간 탄력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미리 맞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100% 반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선물과 현물의 괴리도가 0.6% 정도 났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의 하락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야간 선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0.6%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 합쳐지게 됐을 때는 대략 1% 내외권?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옵션 만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개선이 되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로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이러한 이 지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결국은 금융주를 보셔야겠죠. KB금융이 요즘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이제 좋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오늘 그닥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PI하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생산 차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사실 그 S&P 이 판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홀로 반도체 섹터에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7%가 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만큼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 재료의 오염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어제 사실 국내 장중에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업계가 이제 양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동 중단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보름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인 수급 개선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실리콘 웨이퍼에서 최종 제품까지 만드는데 3개월 정도의 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다시 공장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4월 달부터 이 신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웨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의 생산분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 16 엑사바이트에 달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 자체는 이 글로벌 낸드 플래시의 분기 생산량의 한 9%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이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시안 공장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생산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이 규모로서 보게 되면은 한 5배 정도의 규모로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이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 상당히 코멘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의 ASP 변화율 추정치가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발표됐던 부분이었었는데 1분기 이제 낸드 플래시의 AS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8%에서 13% 정도의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5%에서 10% 하락으로 조정이 되게 되고 2분기 AS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에서 10% 하락이 오히려 5에서 10%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에 관련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업체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게 되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도 완화가 되게 되면서 중소형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의 움직임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